네,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 별자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토요일에 음. 기아와의 경기에서 끝내기를 치긴 했습니다만 정말 기아와 경기를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누군가와 또 다른 경기를 하고 있었던 건지 아, 네, 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분이요? 네, 좀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마. 그냥 당신 채널이야. 그러지 마. 저 그때 욕 엄청 했어요. 네. 이거 아마 자료 화면으로 제발 넣어주세요. 그 스트라이크 존 길게 넣어주세요. 제발. 보시다시피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긴 해.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이거를 고생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고생존. 고생존 이러면 안 돼. 또 안 나와 사실. 이거는 아니지. 그냥 애초에. 이러면 안 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롯데자이언츠가 심판에게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서로 너무 손해를 받고 기아 타이거즈도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손해를 받고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아직도 바뀌지 않는 건지. 그래, 제가 사람이니까 심판도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공을 거의 한 300개를 본다고 치면 그 중에 뭐 2-3개 혹은 뭐 5개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다고. 근데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해하기 이렇게나. 힘든 정도로 너무 겹치는 판정이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볼과 스트라이크가 같은 곳에 선상에 위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300개 중에서 한 5-6개 정도가 같은 위치에 찍힌 상황이 있었으면 하나는 변화구였고 하나는 직구였겠거니 그럼 뭐 덮었겠거니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거는 커버를 아닌 것 칠 수 같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네. 찍힌 공들의 위치를 보면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똑같은 이거는. 위치도 많고 그죠? 네. 네. 롯데자이언츠 공격에서 보이는 그 공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존 안에 들어왔는데 볼이 된 공도 있거니와 한 3개, 4개 되거든요. 공 2개 정도 빠진 게 이제 하나는 볼이고 하나는 스트라이크고 네. 이러면 차라리 그거를 다 잡았으면은 뭐 욕은 먹었을지언정 일관성이라도 있겠지. 뭐 변명이라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변명이 안 됩니다만. 자, 그러면 롯데 공격에서 나온 판정을 얘기하지 말고 기아 공격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저것도 말이 안 돼. 볼 저거 뭐예요, 저거? 기아 공격에서도 아까 똑같이 말했던 그게 있었죠. 공 2개 네. 빠졌는데 하나는 스트라이크고 하나는 볼이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위치에 찍힌 판정들이 많아요. 이러면 안 돼. 아무래도 구신 분께서 그 양자역학을 좀 심취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구심 선생님 진짜 이 정도로 하실 거면 그냥 아닙니다. 제가 나는 모르겠다. 위험하다 네. 이거. 네.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시력 교정을 좀 받는 아니, 것도 죄송- 좀. 아니 뭐 일단은 구역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해당 경기 그러니까 토요일 경기에서 심판 판정을 했던 구심은 얼마 전에 LG의 태민 선수가 한번 다퉜던 그 심판과 같은 심판입니다. 아니 6월 3일에 있었던 기아와 롯데의 경기 해당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2부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좀 심판 스트라이크 존에 관련된 이야기가 비단 롯데뿐만이 아니고 많은 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사실은 토요일에 우리가 권영철 구심에게 사실은 정말로 고생을 당했다면 다른 팀들도 그날 경기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심판분들 이름을 성함을 모두 다 기억하진 않지만 토요일 경기에서 SSG와 키움의 경기에서도 스트라이크 콜 문제 때문에 많은 커뮤니티가 버닝이 났었고 제 기억에 NC와 LG의 경기에서도 스트라이크 콜 때문에 버닝이 난 적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관련 영상이라든지 짤을 저는 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날 좀 심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AI 심판을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고교야구에서도 AI 심판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AI 심판보다는 이제 심판들의 역량 평가를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거든. 기계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좀 약간 여러분들이 기계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갖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기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 같고 공평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기계에는 엄연히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죠. 이 지금 기사 보시면 오류가 난 지금 기사예요. 고교 야구에서. 근데 이거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데 스트라이크인데 다 볼이래.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가운데 공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투수들이 던질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 그 AI 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겨울님이 말씀하신 경기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네. 모든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해당 경기는 5월 15일에 열린 경기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 황금 사자기에서 서울고등학교와 아마 9.19 경기일 거예요. AI 심판의 존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볼넷이 무려 39개가 나왔습니다. 양팀 다 합쳐서 볼넷이 39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을 던지지 않았어요. 네, 분명히 스트라이크 존을 지나갔거든요. 올해 초에 있었던 이마트배 리그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한번 스트라이크 존 자체를 재조정을 한번 했다고 해요. 고교야구에 맞게.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서울고와 북일고 경기가 아니고 부산공고와 야로고의 경기였다고 네네. 합니다. 39개 4사구가 나온 경기는. 네. 스트라이크 존을 다시 4사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넓히는 조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트라이크 존을 이번에 좁혔거든요. 네. 그 하도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프로에 와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좁히면은 당연히 4사구가 늘어날 거는 각오를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있을 거고 한동안은 그거를 감내를 했어야 되는 건데 바로 이제 4사구 말이 나오니까 다시 넓혀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발전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 야구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고교 야구의 태평양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900원 넓어요. 이거 프로에 비해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 오면은 어린 투수들이 적응을 못 하죠. 투수는 투수대로 적응 못하고 타자는 타자대로 제대로 된 스윙 못하고 그동안 뭐 그냥 갖다 맞추는데 급급한 스윙하고 이런 식으로 밖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알루미늄 배트의 반발 계수를 높여가지고 뭐 그걸로 이제 타자들 역량을 키워야 되고 투수들이 뭐 강한 강습 타구에 뭐 적응을 해야 되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거는 애초에 문제의 근본을 잘못 잡으신 거고. 그렇죠. 이 넓은 스트라이크 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이제 4사구 늘어난다고 바로 늘려버린다? 이거는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 정상적인 스트라이크 존이 들어왔을 때 지금 고등학교 레벨에 존재하는 투수들이 제대로 제구를 할 수 없는 거는 존이 좁은 게 아니고 기본기가 부족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조정을 했더라고요. 스트라이크가 입체적으로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육면체 그 얘기도 모양. 하려고 그랬어요. 스트라이크 그 육면체를 지나가면서 묻어나가면 스트라이크예요 원래. 그래서 생각보다 스트라이크 존은 좁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 그렇고 사람마다 다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육면체를 위에서 훑고 지나가든 아래로 빠지는데 한번 이제 거기서 훑고 떨어지든 간에 어쨌든 그 육면체에 묻어 나갔으면은 이건 스트라이크가 맞아요. 근데 그런 스트라이크들을 이제 보여준답니다. 그 좀 저는 제 기억상에 그 마이너리그에서 그 AI 심판이 도입이 돼서 판정 기준을 잡을 때 그 홈플레이트의 정 가운데 부분 있죠. 네. 정 가운데 부분에 그 존을 그려서 거기를 지나가면 스트라이크를 준다고 봤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AI 심판 스트라이크 존은 그 홈플레이트의 맨 앞쪽이랑
맨 뒤쪽을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정된 중이거든요. 그 네. 말씀드린. 심지어 앞쪽에는 그 존 모양이 딱 똑같은데 뒤에는 상하 좌우로 한 3cm가 넓다고 합니다. 네, 넓어져요. 네. 상하 좌우로요. 사각형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커브볼로 앞에는 이제 무릎 높이로 지나가는 커브볼이 이제 포수가 잡을 때는 바닥에서 잡았는데 스트라이크 홀이 불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AI 심판을 도입한 회사 쪽에서 좀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래에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AI 심판을 사실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모 심판 선생님의 아니 그냥 실명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 권영철 심판 선생님께서의 고생존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AI가 도입하는 걸 찬성을 해요. 이제는 뭐 심판의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시대는 끝났고요. 끝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아직은 조금 너무 이르니까 이 AI가 조금 더 완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개발이 많이 필요하고 그게 정말로 적용이 될 때 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댓글들을 보니까 그 기사들에 그냥 이거는 단순 시행착오니까 좋은 그냥 크기만 조정하면은 해결될 문제다라고 너무 가볍게들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존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선수들이 기존 정상적인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못 넣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근데 한가운데 지난 게 볼이 나오는 거는 그건 존 크기 설정 문제가 아니라 그 AI가 오류를 일으키는 거고, 그냥 그렇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정화가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경기장마다 이제 뭐 딥러닝으로 그거를 뭐 보완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각각 경기장마다 따로 딥러닝이 되면은 그럼 결과물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나는 그래서 이게 딥러닝 방식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수정을 한다는데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거를 왜 그렇게 딥러닝으로 하지? 그냥 그치, 기준을 똑바로 잡아야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많은 저는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지? 네. 저는 이번에 사태를 좀 보면서 AI 심판에 대한 사태를 좀 보면서 이렇게 유강남 선수의 수명은 조금 더 길어지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유강남 선수가 프레이밍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리드를 왜 그렇게 할까요? 아하이 저런. 그러니까 지금 안 돼. 선발 1등까지 올라왔다면서요. 맞아.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잘 하고 있겠죠. 근데 정말 간혹 가다도 아니고 사실 자주 보이긴 하는데, 다음 얘기. 유인구가 배트가 나와야지 던지는 게 유인구잖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저 맨날 보면서 얘기하잖아. 이거는 정말 피치아웃도 아니고 속이는 공도 아니고 왜 공 버리냐고. 좀 그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음 알아요. 빨리 넘어갑시다. 예. 빨리 가요. 빨리 넘어가기에는 다음 얘기가 조금 안타까운 얘기라고 할까요? 속상한 얘기죠. 최민재 선수가 비공식적으로나마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아직 오피셜은 아니고 그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기조가 보이죠. 이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그리고 최민재 선수가 이제 일요일 6월 4일에 은퇴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5월 30일에는 또 나원탁 선수가 은퇴를 결정을 하고, 이건 오피셜입니다. 네. 그렇게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퓨처스에 있던 선수들 중에 은퇴를 벌써 3명이나 했어요. 그렇죠. 김재유 선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퓨처스 리그가 이제 기존과 다르게 무한 경쟁 체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시사하는 거기도 해요.
아무래도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이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긴 했을 거예요. 최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 리그에서 그냥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타율에서 음. 19경기를 뛰면서 타율이 2할 7푼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렸네. 근데 최민재 선수보다 많은 경기 혹은 한두 경기밖에 차이 안 나는 선수들 중에서 2할 7푼 3리 이상을 치는 선수가 벌써 8명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아마 약간 심경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최민재 선수가 이제 2할 7푼 3리를 기록하는 동안에 위에 있는 선수들 중에 외야수들 중에서 치고 올라온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퓨처스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잠시 1군 선수들이 약간 휴식하거나 혹은 잠깐 감 잡는 그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요새의 퓨처스는 정말로다가 무한 경쟁을 하는 때가 됐어요. 오죽하면 상무랑 롯데자이언츠 2군이랑 지금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젊은 선수들은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기가 힘들고 고달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기아전 마지막 날 6월 4일 경기에서 박진 선수가 올라왔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육성 선수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수가 배영수 코치가 이 선수 피칭을 보고 꼭 올려야 된다. 1군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식 선수 등록이 아직까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더 걸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본 게 뭐냐면 이제는 2군에서 실력이 있으면 몇 차 지명이든 육성 선수든 정말 내가 실력을 쌓으면 올라올 수 있구나 라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육성 선수에서 정식 선수로 전환됐던 선수들을 네. 한 번씩 1군에 올려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 같은 맥락의 일환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어요. 모티베이션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봐야죠. 제가 박진 선수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롯데자이언츠라는 팀 내에서 구상부 선수들을 쭉 찾아봤어요. 손아섭 잘 선수가 이제 NC로 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잘 없죠. 그러니까 22시즌 노진혁 선수가 이제 롯데로 오게 되면서 안중열 선수가 보상 선수로 떠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네. 부상부 선수 중에 남아있는 선수가 박진 선수랑 올해 신인으로 지명된 포수 정재환 선수 정재환 선수. 네, 딱 이 두 명밖에 없어요. 네. 부상부 출신이. 음. 그래서 되게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투수들 중에서는 유일한 부상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고 경남구는 그에 반해서 한 7명 정도 수준으로 많아요. 그래서 네. 왜 한때는 뭐 일부 팬분들은 이 경남고 세력이 뭐 적폐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였으니까. 예전에 그랬지. 더 네. 그랬지.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산 출신 선수들을 많이 선발하지 않는 느낌도 든단 말이죠. 그 와중에 살아남은 투수가 박진 선수라고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적으로 봤던 것도 있고.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 방금 얘기한 부산고 출신의 정재환 선수도 11경기 나왔는데 11타수 5안타 쳤습니다. 네. 나름 능력치를 보여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조만간 군대 가서 또 군 문제부터 해결하고 퓨처스에서 기회를 좀 받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롯데가 포수가 자원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좀 많아져 버렸죠. 그리고 그게 그 이른바 포수력 풍성 그게 아니고 이거 뭔지 아세요, 사장님? 뭐요? 포수력 풍성 이거 뭔지 아세요? 몰라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어쨌든 그게 아니고 진짜 괜찮은 자원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강남 선수가 지금 FA로 왔지만 그 이후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육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정말 좀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겨울님한테 밸런스 게임으로 양자택일 질문 한번 던져볼까? 네네.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확실한 기대와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손성빈의 성빈이? 백업포스로 기용할 것이냐, 지금 너무나도 폼이 좋은 정보근의 백업포스로 기용할 아, 것이냐. 지금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대포수인 거 아시죠 지금 정보근. 너무하네 정복은 진짜. 선수 지금 타율 한동희 선수보다 높습니다. 아 그거 비밀인데. 너무하네 진짜. 어렵죠? 아니 근데 네 너무 어렵네요. 저는 죽음을 그거 내가 맨날 하던 얘긴데. 죽음 좀 택하겠어요. 난 왜냐면 저는 이제 손성빈 선수도 좀 있다가 좀 이따가. 그러니까 전역하고도 조금 잠깐 있다가 봤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약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접어든 퓨처스리그 선수들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을 정도로 현재 롯데 퓨처스리그 선수단은 굉장히 젊고 강력해졌다 맞아요. 라는 정도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레이븐님. 아까 못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요. 네. 심판 얘기할 때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야구에서 심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젖지라고 하죠. 아니요, 젖지가 아닙니다. 판사 안 해? 젖지 아닌가요? 엄파이어거든요. 아 엄파이어. 네. 예. 음. 이게 스포츠 심판 중에 이제 그러니까 젖지가 있고 레프리가 있고 엄파이어가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이제 권한이 센 건 젖지고요. 보통은 이제 스포츠에서 레프리나 엄파이어를 두고 합니다. 근데 야구 심판은 엄파이어예요. 왜 그러냐? 야구의 심판들은 그냥 경기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말의 어원의 의미가 그거입니다. 이거는 이순철 해설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판의 경기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또 했는데요. 승패가 네. 그래서 이거를 엄파이어를 번역을 하자면 중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관이 아니고 이분들은 중재자이십니다. KBO 심판분들은 사실 결정권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해 주시기를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님 하시고 싶은 말씀? 없네요. 네. 오늘 한동희 때문에 버닝 나셔가지고 할 얘기 네. 앞에 다 하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네,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안관수 선수 팔꿈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네, 타격 능력이 좋고 분위기 메이킹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서 쉽게 결단은 못 내리겠지만 정말 송구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팔꿈치가 아픈 거라면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요? 뭐 수술에 재활. 대한 결단 혹은 뭐 재활을 확실하게 시킨다는 결단, 뭐 그런 결단들이 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수술해야 돼요. 네. 뼈 조각이 돌아다니는 거 재활로 해결 안 됩니다. 아마 그 아시안 게임 명단이 발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좀 빠르게 결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별자리도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같이 보시는 와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항상 이제 다 들어주시고 총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다 같이 댓글로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별자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